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미애 조합원입니다. 오늘은 이정열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연결해서 대법원, 대법관 구성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지역 날씨를 조합원 연결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에어룹에 사시는 김정효 조합원님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효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예. 제주도 에어룹에 사시는데, 예, 예. 네. 제주도 가을 날씨는 더 멋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오늘은 되게 좋네요. 어저께까지는 좀,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네. 바람 한 점 없고, 하늘도 맑고, 아주 지금, 기온도 딱 적당하고, 오늘 생각해보니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이. 네. 어제는 서울, 어제는 네네. 좀, 비가 왔죠, 거기도? 예, 날씨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네. 비가 어느 정도 왔습니까? 제주도는 어제 비 거의 안 왔는데. 제주도는 비는 오지 않았어요? 예, 좀 예. 흐리기만 하고. 네. 지난번 태풍 곤이 왔을 때 제주도가 피해를 좀 봤다 그러는데 좀 그때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그때도 비 좀 오고 네. 그랬는데 네. 그렇게 피해는 많이 안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친구들 보면은 감귤 하우스 같은 거 이게 대비하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는 했었는데 네. 그냥 그래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니까 좀 안심했습니다. 예.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예. 김정효 조합원님께서는 제주도에 사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계속 에어롭에서 40년 넘게. 그러면 제주도 토박이시네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생각하기로는 제주도는 고씨, 부씨, 양씨 이런 분들이 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예. 이제 그분들은 제주도가 고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고씨가 김씨성을 제일 많고. 네네. 김씨성을 가지셔서 부씨는 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제주도 지금 에어룹에서 쭉 사신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사시다가? 에어룹이 제주시 이제 노영하고 거의 이렇게 경계거든요.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에어룹에서 살고 그 직장은 이쪽 노영 쪽에서. 노영. 신제주 이제 공항 있는데. 노영이라 그러면 저희가 조금 생소하고 제주 공항이 있는데. 예, 거기가 이제 신제주 노영 연동 그쪽입니다. 그래서 네. 직장 보통 촌에서 이쪽 신제주권으로 많이 출근합니다. 예. 네. 제주도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좀 좋고 또 가을이라서 관광객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쪽 이제 공항 쪽으로 출근하시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혹시 지난 여름에가 엄청 많았죠. 중국 관광객은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네. 이쪽 국내 관광객이 보다 보면은
비행기가 5분마다 쉴 새 없이 계속 뜨고 내려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관광객이 국내 관광객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이제 차츰 이제 메르스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가을은 네. 뭐 날씨가 좋긴 한데 이제 제주 날씨가 좀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제 네. 예. 오히려 이제 가을보다는 만약- 여름에 관광객분들이 더 많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네. 가을도 이제 단체로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단체 관광객이. 네. 근데 우리 김정효 조합원님께서는 저희들은 뭐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제주도로 이제 휴가를 떠나는데, 예. 예, 우리 조합원님께서는 휴가를 어디로 떠나십니까? 육지로 제주 오시나요? 제주 내에서 거의 휴가를 보내는데, 네. 가끔 우리 보면은 뭐 육지 쪽으로 뭐 강원도나 네. 아니면 어디 좀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서울 쪽으로 혹시 63빌딩이나 서울 쪽으로는 잘 안 남산 가더라고요. 그쪽으로는 일을 하러 일 보러 이렇게 서울은 가는데, 네. 휴가 쪽으로는 거의 안 가죠, 서울로. 네. 혹시 제주도 뭐 관광단지가 많지만 우리 예. 김정효 조합원님 40년 넘게 사셨으니까 저희가 모르는 아주 좋은 관광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저희 국민 TV 뉴스투데이 청취자분들한테 너무 이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매스컴에 다 공개돼가지고 네. 모르는 데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 김정효 조합원님만이 아시는 아주 좋은 명소가 있을 것 같은데 살짝 공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름을 이렇게 좀 오름. 가끔 가는데 네. 뭐 많이 가는 분들은 이제 주말마다 가요. 예. 오름이 뭐 300개, 200개, 300개 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 오름들도 이제 많이 가는 오름이 있고, 네. 이렇게 거의 이제 인적이 없는 오름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오름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오름이 이제, 네네. 다 각각 올라다 보면은 각각 제주도 비경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200~300개 정도 되는데, 이거 다 오르셨습니까? 아니죠. 개수로 따지면은 한 10여 개.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계속 갔던 오름을 가게 돼요. 네. 비경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네. 추천하고 싶은 거는 네. 저쪽 한라산 중간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네. 불빛이 없게 되거든요. 네. 제주시 불빛이 없게 되면은 보통 밤하늘을 보게 되면은 별빛이 많아요, 이게.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기억이 많이 남던데. 한라산 중턱에. 예, 가면 이제 불빛이 없기 때문에 별빛이 더 이렇게 유난히 더 밝게 빛납니다. 예, 시적인 표현을 써주셨는데 불빛이 없는 별빛이 있는 한라산 중턱을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예, 특히 달도 없어야 더 별빛이 더 많이 빛나거든요. 때와 날씨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네. 좀 연인들이 가기도 좋고. 네. 혹시 사모님하고 손잡고 가보셨습니까? 예, 그게 생각나서 한번 얘기 드린 겁니다. 혹시 연애할 때 아니면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최근 좀 오래됐죠. 오늘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애들 때문에. 애들 데리고 가시는 건 어떠세요? 예. 일단 이게 또 날이 딱 맞아야 됩니다. 구름도 별로 날씨도 좋아야 되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상상만 해도 참 이렇게 행복한 풍경인데요. 그러니까 달빛이 없는 날이어야 되니까 음력으로 달이 좀 있어도 좀 반달이나 초승달 네네. 네네. 달빛이 있으면 별빛이 더 안 보이거든요. 네. 지금 요즘이 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달이 반달보다 조금 기울어졌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이 예. 음력으로 7월 20하루네요. 그러니까 예, 딱 좋네요. 딱 좋네요. 진짜 보니까 네. 구름 한 점 없고 하늘 네. 보니까. 네, 오늘 내일 토요일 주말 네. 아주 네. 딱 좋은 그 달빛이 그러니까 적당히 있는 달빛에 예. 예, 별빛이 서귀포하고 네. 제주시 넘어오는 그 저기 도로가 한 3군데 4군데 있거든요. 네네. 오다 보면 한번 하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저도 꼭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제주도가, 그러니까 예.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접하기로는 강정마을 때문에 예. 많이 접하고 있어요. 네, 우리 김정효 저번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이게 너무, 좀, 오래된, 계속, 진행 상황인데, 네. 감정이 지금 또 내가 알기로는 또 한 80% 이상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0%요? 예, 지금 네. 진행 상황이 아주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일단 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주 지역에서도 그렇게 큰 관심은 예, 중앙에서 많이 S급에서 나오긴 하는데 네. 지역사회에서는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는 그 강정마을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관심이 제주도 내에서도 좀 소홀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강정마을에 대해서는 일반 분들이 참 예.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예.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쪽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네. 지금 온 제주도가 지금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지금 난개발이 좀 심하거든요. 하다 그러게요. 보면 다 네. 공사, 하다못해 중산간 지역에서도 막 대규모 아파트니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네. 좀 문제긴 합니다, 이제. 네. 그리고 듣기로는 중국 분들이 제주도 부동산이나 동산을 많이 구입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대규모 그런 큰 대규모 부동산 같은 경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게 제주도 의회에서 옛날 5, 6년 전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인센티브나 이렇게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건 맞긴 한데, 네. 지금 몇 년, 2, 3년 전부터는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규제에 좀 나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금도 너무 네네. 규제를 많이 풀어져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예. 네네, 상황이네요. 네네. 예. 지금 민선 도지사 원희룡 도지사인데요. 지금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인기는 없으신가요? 처음에 기대했던 거 이름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네. 좀 화합이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이른 아침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제주도 조금 정겨운 사투리라 그럴까요? 제주도 말로, 예.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좀 쑥스러운데. 네. 아니면 국민 TV나 국민 라디오 조합원 여러분께 네네. 제가 제주도 말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봄인 참 좋습니다. 네. 번역도 같이 해주시고요. 와서 네. 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네. 왕보민? 예, 와서 보면은 예.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 네네. 저희는 혼자 없어요. 이런 거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김정효 저번님. 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드릴까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국민TV가 참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출근 시간대에, 그, 7시 30분에, 8시 30분에, 9시 30분에, 10시 30분에, 11시 30분에, 12시 30분에, 1시 30분에, 2시 30분에, 3시 30분에, 4시 30분에, 5시 30분에, 6시 30분에, 7시 30분에, 8시 30분에, 9시 30분에, 10시 30분에, 11시 30분에, 12시 30분에, 13시 30분에, 14시 30분에, 15시 30분에, 16시 30분에, 17시 30분에, 18시 30분에, 19시 30분에, 20시 30분에, 21시 30분에, 22시 30분에, 23시 30분에, 24시 30분에, 25시 30분에, 26시 30분에, 27시 30분에, 28시 30분에, 29시 30분에, 30시 30분에, 31시 30분에, 32시 30분에, 33시 30분에, 34시
정말 예. 전화 연결 또 제주도에 관한 여러 가지 또 관광 명소 이런 거 소개해 주시고 말씀 예.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도에 사시는 김정효 조합원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조합원 인터뷰 순서인데요. 오늘은 서울 영등포에 사시는 박종희 조합원 연결하겠습니다. 박종희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등포에 살고 있는 박종희 조합원입니다. 네, 이른 아침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조합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주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다 그러셨는데, 좀,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니, 저는 사실 제가 경제나 이런,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제가 일반 국민의 한 사람도 제가 상식 수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과거에 이명박 씨께서도 대선 출마 당시 747 공약으로 국민 4만 달러 시대를 온다고 하셨고, 네. 또 현 정부 대통령께서도 4만 달러 시대를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나 지금 10년 동안 그대로 2만 달러 시대에 지금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과거 정부의 4대강이다, 밖에서 자원 외교다 해서 오히려 국가 부채만 엄청 늘어나고, 국민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든 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4만 어떻게 하면은, 네. 4만 달러로 진짜, 할 수가 있는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어서.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고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동이다 보다 해서 밖에서만 하지 말고 제 생각은. 네. 가까운, 북한에서 찾으면은, 쉬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남북 간의 한결 조건이 당연히 긴장 완화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강대강 대립해서는 안 되겠죠. 조건 없이 의사 조치를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고, 네, 해제하고, 네. 남북 간 이제 경제 협력으로부터 해가지고서는 4만 달러 이 시대를 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궁무진하게 청년들 일자리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금방 박종희 조합원님께서 4만 달러를 열기 위해서는 통일, 결국 이제 북한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통일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통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샘플 모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라고. 네. 그런 개성공단과 같은 제2의 개성공단, 더불어 또 요즘 저희들이 이미 이제 중공업, 화학공업도 중국이라든지 이런 개발도상국한테 이미 저희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발표되는 것 보면은 현대조선이고 대우조선이고 할 것 없이 몇 조씩 적자를 났다, 이렇게
뉴스에 발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지금 이미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걸 국외 뭐 해주라든지 신주라든지 낮은 선봉 이런 곳에 이제 항만이라든지 공단 그게 필요한 그 예수시 뭐 도로 철도 이런 것을 동시다발로 네. 부과하고 여기에서 그 남한에 지금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있는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500, 600조에 이른다는데 그런 막대한 그 자본과 그 남한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력이 터져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많은 일자리와 함께 또 경제도 편리 있게 살아나고 네. 물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긴장 완화도 되겠죠. 함께 더불어 되겠죠. 금방 네. 낮은 선봉 지구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14선언에서 서해 평화지대에서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14선언이 지켜지지 않아서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번 이제 그 남북이 거의 일촉즉발의 상태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8월 25일 남북 간 합의를 통해서 그 긴장 완화가 됐는데요. 이 합의 한 상태, 남북 간 합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뭐 제 개인 생각은 잘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감이다, 뭐 사과다 서로 이렇게 말은 마음껏 얘기했지만은 3일 동안 극도로 이렇게 국민 불안과 그 사이에 이렇게 증시 폭락 뭐 이런 것들이 국내에 많은 영향을 안 미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해소된 것은 그나마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박정희 조합원님께서는 대북 문제, 특히 통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박근혜 정부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습니까? 네네. 임기 후반에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통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임기 후반을 도는 박근혜 정부에게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임기 전반에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기 대북 관계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대북 정책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단지 이제 이번 8월 25일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도 만나고 이렇게 어떤 이제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더 약간의 결단력으로 해서 우리가 조치도 좀 해결을 하고 그래서 전국 간에 우선 정치적으로 그런 것이 확보가 돼야 경제적인 문제를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네. 가장 성급한 과제가 의사 조치를 해제하고 이 상가족도 당연히 중요해서 행복하고 그렇게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제 생각으로는 80%까지 올라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지금 사실 많이 살기가 팍팍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대학이 절망탑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아탑이 절망탑으로 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박정희 조합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런 어떤 절망이나 경제 침체를 멀리 찾지 말고 가까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찾는다면 현실적으로 희망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정희 조합원님은 죄송하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건설업종에 제가 이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건설과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건설과 관련된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도 그 경제부총리 그 최경환 부총리께서 그 부동산 정책을 쓰셨는데 네. 결국은 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실패한 정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띄우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이미 남한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네. 경기 부양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이 최경환 그 부총재 정책으로서 더 확인되는 네. 그런 지금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네. 결국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 네. 부동산도 안 뜨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난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지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이제 뭐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인데 네. 집을 살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처럼 집을 사면은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은 내가 내 급여보다도 이게 찐다는 그 보장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많이 빚을 내서 네.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까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집이 뭐 하락세나 이렇게 멈춰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이렇게 빚을 내서 네. 집을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결국은 이제 부동산으로 해서 이렇게 부양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확연히 확인되는 그러한 길이었다고 실패한 정책이다. 네,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종희 조합원님께서 뭐 국민 TV 조합원 여러분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가 짧게 좀 듣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네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출연해서 그 청취하고 계시는 그 조합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요.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들께 우리 기업에 대해서 제가 느끼거나 그다음에 한 말씀 기회가 있는 그런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이 아니라 그 지난 29일 임총 때 제가 그 참관을 했습니다. 네. 단기간 그 벌써로 비어있는 그 이사진들을 선출해서 하루빨리 기능 정상화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조합원들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마치 뭐 전쟁터에 나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미업은 누가 강제로 끌고 온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누가 암울한 시기에 점점 하나둘 모여서 한 2만 8천여 명이 이렇게 모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와 열정은 사라지고 네. 우리는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동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번 임총을 계기로 다시금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네. 뭉치는 계기가 되었어야 함에도 네. 일부 조합원들은 뭐 개선장군 마냥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의 또 다른 이런 불씨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네네. 다시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런 모습을 우리 기업에서도 보는 그런 중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알 수가 없었고요. 네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네네. 예. 우리는 뭐 네.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네. 단지 시행착오로 잠시 겪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라도 네. 다시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가치와 열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서로 이렇게 함께 배려하고 동행하는 그런 조합원으로서 다시 한번 있었으면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이른 아침, 네, 전화,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종희 조합원이었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바짝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이번에는 이정열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일찍 이렇게 전화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혹시 판사님 조합원이십니까? 아유, 당연하죠. 아, 그러시군요. 네. 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판사님께서는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등록을 안 해줘서 지금 사무장으로 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9월 달에 그 재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아, 판사님과 관련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등록 신청을 했었는데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네.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그 변협의 회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소송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지난 그 봄에 시작을 했는데 9월 달에 재판기일이 잡혀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그 법정에 출석해가지고 네. 재판이 이루어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재판이 이루어지면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네. 네, 그래서 그 재판이 잘 풀리게 되면은 그러면 변호사 등록이 이루어지고 네.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네, 변호사 등록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그렇게 그 기존의 법조계에서 그 활동했던 사람들하고 조금 변호사협회 쪽에서 바라보기에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리고 쉽게 말해서 고분고분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네. 큰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그 얼마 전에 그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제기됐는데, 네. 우리 이정열 판사님께서는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래도 그 이기택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나마 좀 낫다고 하는 분인데. 아, 네.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보고 찾아보고 하니까 또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또 문제점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네. 아, 참, 안타깝고. 네. 또 그리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이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 더불어서 이제 최근 대법원, 대법관 구성이 네. 많이 획일화되고 있는데, 보수 쪽으로. 네네. 그리고 예. 이제 특정 학교 편중에 대한 비판도 높고요.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판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것들은 정말 지연말단적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인구가 5천만 가까이 되는데, 5천만 넘는데. 네. 대법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최고 법원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을 하고 신경을 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대법원 자체도 이제 기존의 그런 그 재판만 하던 곳을 떠나서 정책법원이라고 하면서 어떤 그 법률적인 수단을 가지고 정책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힘이 없고 또 약하고 또 소수에 해당하는 뭐 여성, 청년 그리고 근로자 이쪽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다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50대 남자 서울법대 출신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대법관이 법률상 13사람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요. 네. 13명이 있든 1명이 있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네. 그럴 바야 뭐 하려고 그 대법관을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두는지. 네. 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의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똑같아지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 특정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근데 대법관은 그 국회 그 여야에서 각각 추천도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가지고요. 임명 제청을 해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그렇게 헌법에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네. 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그렇죠. 임명을 이제 하게 되는 절차인데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성향에 따라서 그 또 대법관 임명이 좀 여러 가지로 좀 획일화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네. 현재 대법원장은 좀 성향이 어떻습니까? 극히 정말 한쪽에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네네. 본인의 어떤 업적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분으로 주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남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 양승태. 네네. 예. 죄송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신데, 네. 그러면 이분 임기가 2018년까지인가요? 17년까지인가요? 예, 얼마 안 남았죠, 이제는. 네. 아, 네. 예. 네. 이렇게 이제 대법관 구성이 이렇게 획일화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은 뭐 오롯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당연하죠. 보십니까? 예, 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요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서 보듯이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체 판결이 나오는데 네. 소수 의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네. 물론 부정선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차치하고 네네. 51대 48의 결과가 나왔는데 네. 48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아, 네. 중요하신 말씀이네요. 네. 예. 네네. 그러니까 48이라고 하면은 물론 50일에 비하면 소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인데 네. 그런 구성인데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13대 0으로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전혀 그런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결국 제도를 바꿔야 개선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그 좌절이 됐습니다만은 제2공화국 헌법에 그 대법관 또는 법관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 대법관을 뽑는 데 있어서는 법관 전체로 구성되는 그런 회의체에서 네. 임명 제청하기 전에 추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최소한 물론 더 나가서 더 좋은 제도는 국민 전체의 그 총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제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네네. 최소한 그래도 좀 더 내부적으로라도 그 법관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그 선거제도 내지는 추천제도를 갖추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대학 총장 그 직선하는 것처럼 그 네. 법관 분들의 어떤 신망과 또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을 추천할 네.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지금 그거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최소한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주권에 포함되는 것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고 사법권도 주권의 한 일종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사법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그 지금 2,000명이 넘는 3,000 가까이 되는 법관들의 뜻이라도 받들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그게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요. 근데 판사님, 판사님도 재직 시절에 그 법원 내부통신망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네네. 글을 올리신 경험이 있으시죠? 예, 네네. 여러 번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런 어떤 대법관 추천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좀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일단은 법원 내부에서는 그게 어떤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기 전에는 일단 어떤 큰 그런 그 법원 내부적인 이슈보다는 판사들은 자기 재판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쓸 사실 여력은 없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진짜 그야말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투여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작업이죠. 그렇죠. 그 한 사람의 또 한 가정이라든가 어떤 집안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한 나라의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문제긴 하지만, 그렇죠. 당장 닥친 것은 그야말로 그 판사 자신에게 앞에 와 있는 그 사건, 그 신경 쓰는데 정말 상당히 상당히 과중한 중요합니다.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법관 추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적으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이제 또 글로 옮겨가지고 쓰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말 자기 사건에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많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또 용기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판사님, 그리고 최근 논란 중 하나가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끝났다. 사법시험 이제 폐지와 관련해서 또다시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판사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로스쿨이라고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이 체제가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국민적인 합의를 거치기도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가지고 변호사가 배출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초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때, 만들 때 그 취지는 장학금을 많이 지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자라는 데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우리 예전에 그 참여정부 시대 사립학교법 개정할 때 그 사태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 재단이 학교를 어떤 그 교육기관이라든가 사회봉사단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산권이나 소유권의 객체로 생각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예, 근데 문제는 그 사립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쪽이 이제 지금 현재 여당 쪽에 가까운, 여당 인사들이거나 여당 쪽에 가까운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비용이 많이 들 거라면,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사법시험 제도가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로스쿨 제도라는 것은 참 훌륭한 제도이지만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차라리 현재 사법 시험이 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그 현재 정치 권력,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결국 그 자본, 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참 씁쓸한데요.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이슈가 됐던 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또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 판사님께서는 그 무죄를 처음으로 선고한 그 기록이 있으신데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요새 시대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점에서는 법률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정말 진짜 100번을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사람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모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화합을 할 수 있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대체복무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획일적으로 그렇게 자꾸 계속 처벌을 하고 전과자를 만드는 게 참 서글픈 현실이죠. 아직까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게 2004년에 무죄 판결을 하셨는데 지금 2015년 10년이 됐는데도 근데 이제 하급심에서는 계속 무죄 판결을 내는데 상급심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고 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 쪽 획일화되면서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 던지겠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페미니스트로 알고 있는데, 페미니스트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가사일을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아침은 판사님께서 하셨습니까? 지금 오늘은요, 어제 해놓은 밥이 있어가지고요. 판사님이 하셨습니까? 요새 제가 재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일이거든요. 아, 어떤 공연을 준비하십니까? 예,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재즈를 배워나가는 그런 초보 법률가의, 그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법이요라는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법이요? 예, 근데 이게 내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홍대 롤링홀에서, 졸지에 이거 홍보하게 됐네요. 네네, 홍보해 주셔도 됩니다. 홍대 롤링홀에서. 홍대 롤링홀에서 콘서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밤에 또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그래서 어제 4시쯤 이제, 들어왔거든요. 어제 밤에, 저녁 먹으려고 해놓은 밥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내일 그 8시 그 가면 예. 판사님 예. 노래나 뭐 연주 실력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아는 노래가 네. 저 따로 이제 특별히 음악에 뭐 어떤 뭐 조예가 깊거나 뭐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민중가요를 좀 즐겨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네, 어떤 거 부르시나요? 님을 위한 행진곡하고요. 님을 위한 행진곡. 네, 그다음에 소라 푸르는 소라. 네. 네, 그렇게 일단은 여기까지만 저 영업 비밀입니다. 아, 네. 네. 아, 네. 이정열 판사님이 내일 8시 홍대 롤링홀에서 네. 콘서트를 하시는데 노래도 하신답니다. 우리 네. 조합원과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꼭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네. 판사님 마지막으로 혹시 네. 존경하는 롤모델의 대법관이나 판사님이나 변호사님 계십니까?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김순교 변호사님. 네.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선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2회 선배시고요. 그리고 뭐 좀 오래되셨지만은 조영래 변호사님. 네. 네, 안타깝게 돌아가신 전태일 열사님의 그 평전을 쓰셨고요. 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큰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 변호사로서 또 상당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뭐 영화로도 나왔고요. 변호인의 모델이 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 네. 그야말로 거리의 변호사셨고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 많이 하셨고, 그렇게 됐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판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인권 변호사로 또 뭐 약자의 편에 서서 이제 가실 텐데요. 네. 마지막 부럽습니다. 꿈을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요번에 8.15 광복절 때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광복이라는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네. 건국이라는 얘기를 하는가. 네. 그것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친일 잔재를 해소하고 그리고 친일파를 척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정한 독립과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에서 친일파나 또 친일 잔재를 없애는데 법률가로서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 정말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합원이시라 더 반가운 인터뷰였고요. 아침 일찍 이렇게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투데이는 여기까지인데요. 항상 들어주신 조합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이 희망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가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신지혜 PD, 진행 이미혜 조합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